안녕하세요. 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지난 1차는 일간스포츠의 대상경주가 펼쳐졌습니다. 임채빈과 정종진의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쉽게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원이 많았었던 정종진은 임채빈의 호위 맞게 좀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태호가 변수를 만들려고 분단히 임채빈의 후미를 공략해 나가 봤습니다만 정종진을 괴롭혀 나가기는 했었는데 정종진이 쉽게 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임채빈과 정종진의 맞대결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었었는데 싱겁게 마무리가 되면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명색이 대상경주인데 고덕자분들은 임채빈이 인정받고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 나갔었다는 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진과의 맞대결에서 무탈하게 넘어섰었던 임채빈이 81연승을 거두게 되었었는데요. 그랑프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백승 고지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연승 중인 임채빈이는 분명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 선수가 백승을 거둘 정도로 다른 선수를 뭐 했나 싶습니다. 한 선수의 독주가 과연 경륜에 득이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선두 유도원 태피 이전 낙차 사고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이틀 연속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두 유도원 태피 이전 낙차를 본 적도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틀 연속 선두 유도원 전에 선수들이 낙차를 하면서 6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쳐 나갔었다는 점, 또다시 이런 경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보기 드문 경주인데 이런 경우는 경전 같은 경우는 플라잉으로 환불이 됩니다. 경륜도 환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코 운영본부의 손해는 아니라는 점도 운영본부는 알았으면 합니다. 고객들과의 신뢰가 문제죠. 최근 금요경주 흐름 자체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토요경주와 비슷하게 강자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강자들 중심으로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금요경주도 강자들 위주의 작전 펼쳐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짜진 편성에서도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좀 과감한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발급 지정훈련 인터벌 내용이 되는지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김광진하고 조영일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진, 조영일의 선수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김상인, 박종렬, 노태권, 김광진 선수가 연합을 이뤄나가면서 경사권 중심으로 경주가 인터벌 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상인의 선행을 노태권이 젖히기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김광진 선수는 직선 추입을 통해서 앞선 선수들을 모두 다 제패 나가는 선전을 펼쳐나갔습니다. 김재웅하고 김광진이 인터벌 훈련에 나섰었는데요. 앞선 인터벌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광진이 이번 회차도 김재웅의 흠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재웅이 끝까지 경기를 이끌어 나갔고 앞선 경기에서 추입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었던 김광진은 이번 인터벌에서는 마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주와 오태걸, 박진홍, 조영일, 백동호, 김도환, 안효은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3, 4권을 젖히기 나섰던 조영일이 선행 나섰던 이주아를 상대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백동호는 조영일이 후미를 막혀 나가면서 2차권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김도환은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재준, 민상호, 김규봉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재준의 인터벌 시속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재준이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었고요. 후미권 선수들은 민상호와 김규봉은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에서 컨디션, 인터벌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다시 한번 김광진하고 조영일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자세하게 선발급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오태걸 직전 결승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김상인이라든지 김문용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오태걸의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선수인 김상인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상인이 힘을 쓰고 오태걸이 몰고 가고 김문영이 짧게 오태걸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오태걸의 직선 추입발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3번 김문영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김문영이 때렸는데 김상인이 오태걸 추입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한다면 김문영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태걸이 누추입 나선다면 김문영의 김상인 조용일 순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태걸의 선전은 기본이죠. 옆 동네 선수인 지역 선수인 김상인과 협공이 먼저고 친분 있는 김문영은 차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노태권하고 서한글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노태권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한글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노태권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주전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한글도 굳이 노태권 외면하고 경주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태권도 서한글을 막혀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탑이냐 맞대결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권의 직선 추입발이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태권의 홈에는 파업 선수인 김지환이 쫓아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고 서한글이 파업 처리를 했죠. 그 점 때문에 최대항하고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최대형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서한글이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으로 양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금정 미원팀 또 김해 A팀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세 개 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금정팀 선수들입니다. 김기동과 안성민의 협공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신양호가 금정팀의 협공을 깰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동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안성민 달고 때리는 데 있어서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금정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백동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에서도 10개 완승을 거뒀었던 백동호 금일도 민상호에서는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파업 선수인 박종렬과 홈 맞춰 나갈 것이냐 비파업 선수 민상호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민상호가 힘을 쓰는데 막판 종속 유지가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박종렬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김득희가 낙차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용규가 있고 김광진이 있죠. 김용규는 또 비파업이고 김광진은 파업인데 최근 들어서 김광진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득희와 김광진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파업선수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규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득희가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래저래 김득희가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발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선발급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우수급에서 내려온 강급자 오태걸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력은 안 되고 있죠. 기껏 해봐야 마크 칩 밖에 안 되고 있다는 점, 저치기도 보기 좀 힘든 오태걸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직선 추입발은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죠. 김문영이 있고 김상인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문영도 때려봐야 시속 어중하고 김상인도 아무래도 주도력을 발해 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태걸이 아무래도 김문영을 활용해 나가거나 김상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문영보다는 김상인이 선행감이 좀 더 좋다는 점, 바로 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태걸 입장에서는 김상인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가서 주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하죠.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장이죠. 6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가서 주입해 나가는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상인이 선행이 아닌 마크로 가게 된다면 3번이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이 때려준다면 아무래도 오태걸이 상무 선후배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문영이 얼마만큼 때려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오태걸 입장에서는 땡큐죠. 어차피 오태걸이 힘을 쓰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몰고 가서 살짝 좁혀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김문용이 김광록의 도움을 받고 타점 잡고 때려요. 이상인이 몰고 가죠. 오태걸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문용의 선행을 김상인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때려주고 김문용이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문용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3번과 6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3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6하고 37입니다. 36하고 37은 노릴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오태걸이 강급자죠. 직선에서 취입은 날카롭습니다. 김근영하고 김상현이 힘대결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후미권 공략해 나간다면 차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6이 먼저 같습니다. 4-3이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노태권이 직전 결승전에서 우승차지에 나가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력 승부도 가능한 노태권, 최근 들어서 좀 짧아졌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서한글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서한글이 파업 처리하고 나서 비파업 쪽으로 가담하긴 했습니다만 파업 선수들과도 협공이 가능한 서한글이죠. 더군다나 노태권 입장에서는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서한글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에서만큼 7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서한글도 자꾸 때리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쪽에 5번하고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맞대결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태권하고 서한글이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태권이 저측에 나선다면 김주환이 쫓아 들어가서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김주환도 고전했다가 조금씩 마크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태권이 힘을 쓰고 김주환이 마크에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한글이 좀 비파업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최대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맞대결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4번이 가능하고 7번, 3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7번하고 3번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5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서한글 버티기보다는 노태권이 결승전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재밌게 짜여졌습니다. 금정팀 1번하고 6번, 여기에 미원팀 5번하고 2번, 김해 A팀 선수들이 3번, 4번, 7번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적인 면만 본다면 김해 A팀 선수들이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원팀 선수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김기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정팀 선수입니다. 6번 안성민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크 된다면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입장에서는 6번 달고 시원스럽게 쏘는 금정팀 완승 경제 중심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이죠.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 마크 선행 나서고 마크죠. 전형적인 구응합도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1번,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신양우가 과연 안성민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빼앗는다면야 1번하고 5번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양우보다는 안성민과의 호흡이 먼저라는 점에서 1번,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정팀 김기동이 먼저 서두른다는 건 다 알죠. 그 점 때문에 신양우가 김정팀 선수들 타이밍 잡기 전에 먼저 좀 서두르게 되는 김해 A팀 선수들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신양우가 가면 2번이 가죠. 미원팀 선수가 갑니다. 신양우가 가면 김무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편성 자체가 김기동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빨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신양후의 김덕찬, 신양후의 김무진을 노려본다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업 선수들 5명 대 비파업 2명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5번하고 2번, 5번하고 7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기동의 선행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안성민이 후미꾼만 막혀 나가기만 한다면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금정 완승이죠. 16이 먼저 갔습니다. 털리면 1호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뭐 백동호의 기사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편성도 잘 받았죠. 여유가 있어요. 백동호가 5연승, 4연승 무난하게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백동호가 과연 민상호의 선행활에 나가면서 지켜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민상호가 때려주고 백동호가 몰고 가면서 취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백동호가 민상호를 활용해 나가되 지켜주기보단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백동호의 뒷자리는 7번 박정열이 후미권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박정열도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아요. 최근 들어서 보약 좀 다려먹고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박정열이에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민상호가 때려주자 3번이 몰고 갑니다.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1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뭐 백동호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3번과 7번 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3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민상호가 비파업 선수인 김규봉을 뒤달고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박진홍의 선행을 1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6하고 1호입니다. 16하고 1호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37하고 3하나 두 차권인 것 같아요.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득희가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좀 짧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 발에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득희가 짧기 때문에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7번 김영규를 적고 활약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과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득희가 과연 김영규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규보다는 아무래도 김광진이 직전 회차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인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입장에서 김득희 뒤만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5번,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비파업 쪽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영규가 때려주고 김득희가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김영규가 때리면 시속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뭐 김득희 입장에서는 김영규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뭐 김득희가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 면에서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먼저라는 점, 2번하고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뭐 김득희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변수라고 한다면 4번의 선행을 7번이 활약해 나갑니다. 김득희가 넘어서려고 하다가 김광진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 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기 동기승이죠. 7번과 5번이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7, 4하고 7호 경주권 정도는 어차피 김득희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7, 4와 7호 노린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리고 버텨낼 수 있는 김영규보다는 비파업 선수인 김광진 컨디션 몸 상태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김득희와 김주상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한 검색어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한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